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형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네네. 흔히 우리가 6세대로 알려진 네. 넥스트 제너레이션 네. 전투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실체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주제를 뽑아봤는데요. 12월 13일 날 발표가 됐어요. 템페스트로 알려진 네. GCAP라고 알려지기도 하는 영국과 네. 이태리가 합작을 하고 있는 그런 전투기,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참가 확정이죠. 그래서 영일 동맹. 네. 그렇죠. 이제 영일 동맹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관심이 확 그렇죠. 다가가는 거죠. 네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들어갔다니까. 이렇기 때문에 알려졌지만 사실은 미국의 6세대 전투기는 NGAD라고 하는 네네.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PCA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두 개의 프로그램이 같이 갔었어요. 근데 PCA 프로그램은 사장이 되는 분위기 같고요. 결국 경쟁력이 있는 건 NGAD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시제기는 벌써 비밀리에 2020년 3월경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만 알려졌어요. 그냥 시험병에 성공했다 정도. 시제기가 있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표가 안 되고 그 비닝 무기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벌써 시제기가 있고요. 미국의 개발 타임 스케줄을 보면 2030년 후반 정도에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공개가 되고 거기에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양산에 들어가겠죠. 양산에 들어가는 시기는 한 2035년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완전히 전력화가 되는 거는 35년 이후라는 얘기인데 35년, 40년 정도. 상당히 와닿고 있는 얼마 거죠. 안 남은 거네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남았고 그것이 이제 6월에 미국이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미국만 앞서가기 때문에 6세대 큰 의미도 안 와닿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에서 네네.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죠. 네. 앞서 이제 소개를 드렸던 이제 일본하고 영국하고 이태리하고 이태리. 합작을 하는 거 GCAP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FCAS 네네. 비슷합니다만 네. FCA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페인이 공동 개발을 하게 되는 여기서 그냥 이태리랑 지금 영국, 일본에서 영국을 빼고 독일을 넣으면 딱 맞는데. 왜요? 2차 대전 주축국이 되니까. 네. 역시 정적가님의 네. 상상력은 네. 갑자기 갑툭 뒤로 뛰기 네, 때문에 네. 뭐 그렇죠. 두 개의 조별 과제가 있네요. 예. 하지만 이제 상상이 됐던 조별 과제이기도 해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태리와 영국은 자주 합작 그쵸. 프로그램을 했었고 네. 유럽에서 합작 프로그램을 하면 따로 떨어져 나가는 두 나라가 항상 있었죠. 그쵸. 하나는 영국, 하나는 프랑스는 프랑스. 거의 단골로 빠져나갔는데 네. 프랑스도 이제 6세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단독의 어떤 개발 계획이 없고 공동 개발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네네. 약간의 우리가 예상이 되죠.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많이 있겠죠. 그렇죠. 네. 늘 해왔기 때문에 그래 왔기 때문에 유로파이터와 라팔이라는 훌륭한 그 과거도 있죠. 그렇습니다. 더 과거에는 제기호도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어찌됐든 유럽에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KF-XX라는 네. 그러한 6세대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5.5세대라고도 하고 혹은 6세대라고 하는데 크다는 의미 없고요. 어떻게 보면 6세대로 저는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이게 남들이 하니까 특히 이제 일본이 이제 영국이랑 같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라고 해서 KF-XX가 이렇게 약간 대항마적인 성격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원래 우리가 지금 KF-21을 실전 배치하고 이게 4.5세대니까 블록별로 블록 3까지 계획을 하고 그 이후에 XX로 넘어가려고 한 계획이냐 뭐 요게 좀 궁금합니다. 투자인 거죠. 원래 그 계획이고 그러한 계획은 충분히 세울 수밖에 없는 게 항공 무기 체계에 어느 정도 레벨에 들어갔다 싶으면은 걸로 가는 게 답이거든요. 왜냐? 스텔스의 한계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잖아요. 현존 스텔스 기체들은 더 이상 스텔스가 아닐 수도 있다. 왜? 잡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아직까지는 건재합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반대급부로 카운터 스텔스 그렇죠.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무기 체계가 한 필요하고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당연히 6세대가 나온 거고 또 하나는 멈티 기술의 어떻게 보면 운용인 거죠. 무인 전투기하고 같이 움직인다 했을 때 엄청나고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성비 측면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그걸 또 시연할 그런 예상이 되는 것이 요즘 최근에 나온 튀르키예 아닙니까? 네. 튀르키예의 키젤레마라는 네네. 그런 무인 전투기가 드디어 이륙에 성공을 했어요. 그 부분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튀르키예가 그렇게 그쪽 분야에 앞서간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네. 미리 공개를 했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무인기 부분에서는. 그러나 멈티 기술은 또 다른 거죠. 어찌됐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튀르키예도 사실은 후보군에 또 그렇죠. 올라오고요. 또 하나 전통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수십 년 전부터 6세대를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10년 전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예를 든다면 청두 항공이라고 유명한 항공사 그렇죠. 있죠. 네. 그 항공사에서 6세대 기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국뽕스럽게 자기네가 계속 최고 선전하고 네. 발전한다라고 영상 나오고 얘기하지만 있죠, 또. 네. 뭐 그렇게까지 예상은 안 되고요. 우리가 5세대가 스텔스인 건 알겠는데 6세대가 그럼 어떤 게 더 추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무언가가 더 있는 건지 이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우선 스텔스가 한 단계 높아집니다. 그런 얘기는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도 스텔스기 혼자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장거리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급유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효율적인 엔진 기술 덕분에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센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에이사 레이더로 대변되는 차원이 다른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그 외에 이제 항정 장비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6세대는 그러한 센서 중에서도 특히 발달되는 게 IRST로 알고 있습니다. 적외선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어서 레이더를 키지 않고도 적의 공중의 대공 요격 네. 전투기들을 커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목표물도 IRST로 잡아서 공격할 수가 있는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또 이제 유무인 복합의 무기 체계로 그게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멀리 날고 그 다음에 더 멀리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토대로 무인 전투기들을 이용해서 이걸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자폭을 시켜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의 쓸 수 있는 무기는 늘어나고 눈은 훨씬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엔진 부분에 있어서 슈퍼 크루징 능력이 기본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해가지고 가속을 네. 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마하 뭐 2까지 날아가고 그게 아니라 애프터버너를 안 켜도 마하를 돌파할 수 항상 있는 초음속으로 날 수 있는 슈퍼 크루징 장거리를. 능력이 네. 이제는 무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6세대의 커다란 특징이 돼가고 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지금 뭐 실기체는 모르겠지만 모형이라든지 네. 아니면 상상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미국 쪽에 그러면 수평 꼬리날개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면은 유럽 쪽은 아예 그냥 눕혀져 있는 건 역시 레이더 때문인 건가요? 레이더죠. 레이더 부분 때문에 스텔스 능력을 더더욱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미익이 아예 없는 것들도 그런 뜻에서 없는 건데 다만 여기서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발표됐던 그런 그 CG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유럽에서 보니까 수직미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직미익이 있다는 얘기는 기동성을 포기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6세대가 꼭 스텔스만을 위해서 수직미익을 없앨 거냐. 미국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유럽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 미국마저도 플랜 B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직미익을 아예 없애면 아무리 지금 시대에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발달돼서 모든 걸 미션 컴퓨터가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동성이나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예, 제약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타협하느냐. 그것이 이제 관점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 이슈에 대한 제목을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월드컵 4강 4강 얘기 많이 하길래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서 궁금한 게 그러면 위원님이 보시기에 4강이잖아요. 4강이 있으면 항상 또 결승전이 있고 결승전이 있으면 우승팀이 있는데 박 의원님이 보기에 6세대 전투기의 우승 전투기는 누가 될까요? 우선 4강이 뭔지를 이제 네네. 알아야 되니까 4강은 저는 중국과 러시아는 떨어뜨리고 싶습니다. 예선 탈락. 예선 떨어뜨리고 싶은 게 집에 아니라 보내고 네.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고요.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게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는 여러 측면에서 5세대도 아직 굉장히 멀었다고 그렇죠. 하는 게 네. 일반적이기 뭔가 좀 때문에 공개는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튀르키예가 4강에서는 좀 탈락할 것 같고요. 한 8강쯤. 우리는 네. 이제 희망까지 좀 덧붙여서 네, 네. KFXX를 4강에 과감하게 올려놓겠습니다. 아하, 네. 워낙 놀라운 발전 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4강에 올려놓고요. 나머지 3개는 이제 유럽의 2개 프로그램 조별과제 하고, 2개. 네. 예, 그리고 미국의 6세대 기체인데 이걸 이제 4강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럼 또 결승전은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일단 유럽의 조별과제. 조별과제 2개 기체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 같아요. 왜냐 이게 3개국 이상이 공동 개발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 3개국이 다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케이를 하고 가야 되니까요. 나는 이러이러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추가해줘. 아, 난 그거 필요 없어. 너네가 해.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제작 비용들, 개발 비용들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고 그렇죠. 거기에서 뭐 일본이 탈락하거나 아무튼 뭐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가 참가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뭐가 있냐면 꼭 프랑스가 자기네 거 쓰라고 주장을 하다가 안 되면 나가. 삐져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유로파이터에 참가했을 당시에는 자기 프랑스제 엔진을 꼭 써야 된다고 우기다가 결국은. 그 얘기가 안 되니까 그냥 나가버렸죠. 근데 가능성이 좀 있는 거는 프랑스 쪽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왜냐하면 프랑스에 기본적으로 그 항공 기술이 있고 독일과 스페인은 거기에 좀 의존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 나라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쪽이 주도권을 잡고 나머지가 네. 따라가는 게 성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지금 영국이랑 일본이랑 이태리는 자기 목소리를 낮출 만한 나라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태리와 영국만 하더라도 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주도가 되는 나라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어찌됐든 그런 측면에서 결승전에서 좀 떨어뜨리고 싶습니다. 아하. 과감하게 그 2개 조를. 네, 유럽의 조별과제 2개는 탈락. 그렇죠. 집에 가 있어. 네. 결국 영국은- KFXX와 네. 미국의 이제 NGAD 네.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어 도미넌스로 알려진 이 기체가 결승전에 올라가고 결승 기체를 말씀드리면 희망은 역시 KFXX고 펄럭. 네. 그러나 네. 정답을 맞히는 차원에서는 NGAD가 야, 이 배팅이네요. 네. 왜냐하면 어찌됐든 한참 전부터 그렇죠. 개발을 시작했고 사실 그리고- 뭐 예상도는 10여 년 전부터 나왔죠. 그리고 네. 미국 항공 기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들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무한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 있어요. 그거를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흥미로운 거는 6세대 전투기의 개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이거를 퍼뜨렸던 거는 미국이었어요. 그 미국이 뭔가 얘기하고 이런 기술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게 6세대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구 경기를 할 때 선수뿐만 아니라 심판 역할도 같이 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이게 무슨 성능의 우위를 따지는 그런 거라면 NGAD에 손을 둘 네네.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NGAD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 NGAD도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F-22 랩터도 계획대로라면 아주 순항할 수 있고 뭐 그렇죠. 심지어 800몇 대까지 그 양산을 하려고 했잖아요. 700대 네, 이상은 그렇죠. 양산하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대에서 머무른 이유는 천문학적인 양산 단가죠. 그렇죠. 근데 이게 NGAD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높죠. 근데 그것을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한히 애를 쓰겠습니다만은 어떤 건 포기하고 어떤 건 타협한다는 그런 조합으로 인해서 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 중에 하나는 가성비죠. 그리고 기반 기술도 우리도 갖고 있다. 이거에서 제가 좀 자신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텔스가 상당히 높은 스텔스를 요구하는 게 6세대의 개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유럽의 조별과제 2 기체를 보시면 아까와 같이 수직미익이 대표적이죠. 네. 수직미익도 있고 그리고 스텔스 성능을 그렇게까지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유럽이 뭐 특별하게 더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세대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걸 공동 개발까지 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승산이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는 우리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KF-21도 개발이 되니까 그러면 타임 스케줄을 우리 거 KF-XX는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서둘러야 할 부분이죠. 예.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더 서둘렀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인데 바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일단 유럽의 조별과제 2개도 상당한 수준으로 개발이 앞당겨지게 됐어요. FCAS가 11월에 발표를 했거든요. 공동 개발하겠다. 그렇게 각국이 발표했다는 얘기는 탐색 개발 단계는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체계 개발 단계에서 각 나라와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영국하고 일본하고 이태리가 또 공개를 했네요. 심지어 CG를 멋지게 해가지고 네네. 런던을 배경으로 나오고 하나는 후지산을 배경으로 나오고 하나는 이태리의 로마인가요? 네. 로마 그 콜로세움 그쪽을 배경으로 해서 딱 나오다 보니까 얘들도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한다는 얘기고 지금의 이제 개발 스케줄을 보니까 2035년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미국이랑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겠네요. 한 5, 6년 뒤진다는 5, 6년 얘기인데 뒤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도 서둘러야죠. 적어도 서둘러야죠. 제 생각에는 2035년 이후에는 우리도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뭐 영국, 일본은 그걸 위해서 지금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도 공동 개발한다고 딱 발표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잘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영국은 이후 좁을 과제. 탈퇴했지. 네. 이탈리아는 이후지. 일본은 저 멀리 있지. 뭐가 조합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서 영국을 빼고 독일을 넣으면 그림은 나오는데 주축 동맹. 주축 동맹으로 맨날 이제 네. 별명 지으면서 유럽이 놀리겠죠. 그렇죠. 예. 그렇긴 하겠는데 하여튼 뭐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봅니다만은 공동 개발이라는 게 쉽지 않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인도네시아랑 괴롭힘을 당하는 거 생각하면 그리고 설사 개발 성공을 해가지고 2035년에 기체가 나온다고 해도 그 기체의 단가가 어떨 거며 유지 보수가 그게 어떨 크죠. 거며 네. 이런 거는 다른 사실은 문제죠.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건은 동등하다. 우리도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보면은 물론 벌써 전에 시작했겠죠. 우리도 충분히 4강에 들 수 있고 결승전에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요? 가성비 좋은 6세대 기체가 나와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국가들한테 수출도 하면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2030년대가 올지 또 누가 합니까? 우리가 가성비의 민족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고우면을 안 하는 네, 그런 민족이잖아. 일단 요걸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앞뒤 안 재고 가니까 네, 저는 잘 그렇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6세대 기체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맺고요. 또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또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계속해서 단신으로 혹은 이렇게 이슈를 네.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